안녕하세요. 뉴스와 이야기. 오늘은 대전의 민주화 운동을 일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3.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3.8 민주화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이항유 회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시고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건강은 부모님이 물려준 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우리가 3.8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대전에 계신 분들도 3.8 민주화 운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보면은 충청권이 항일 운동이라든지 기타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구국의 역할들을 해줬는데 민주화 운동하면 광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3.8 민주화 운동 어떤 내용들일까요? 3.8 민주화 운동은 196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12년째 되는 1960년 그 3월 15일에 정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유당의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장기 집권에 이은 부정선거 획책의 이야기가 많아져 가지고 그 3월 7일 날 저녁 때 대전고등학교 학생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 약간 명이 모여서 3월 8일에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데모를 하기로 이렇게 약조를 하고 3월 8일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학교들은 그 경찰과 학교 당국의 만류로 많은 참여를 못하고 그 당시 대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니까 신입생은 그 당시는 4월 1일이 입학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뽑아놓고 아직 들어오질 못했고 그 3학년은 2월 25일 날 모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 대전고등학교 1000명이 그 데모에 나서서 그 대전고등학교 정문을 내려와서 대흥동 로타리를 지나 현재 그 야구장이 있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해서 가는 과정에 경찰과 몇 차례 충돌을 겪으면서 흩어져서 이렇게 막 중앙시장으로 대전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여러 시간에 걸쳐 희생자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고 경찰의 방맹이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진 사람, 발길에 채이고 뭐 다친 사람, 또 연행된 사람도 한 100여 명이 넘을 만큼 또 학교 선생님도 연행이 될 만큼 좀 생각보다는 커다란 시위였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게 그 대구의 28 운동, 마산의 3.15 운동과 연동돼서 저희가 4.19 의거에 4.19 혁명에 그 효시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3.8 데모라고 하면은 저희 대전고등학교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대전고등학교 그 당시 상업고등학교 현재는 이제 우송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그리고 대전사범학교 보문고등학교 그리고 대전여고 호수돈여고 이렇게 7개 학교가 같이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3월 8일 당일날은 다른 학교는 학교 당국의 만류와 경찰 당국의 만류로 그걸 이루질 못하고 3월 10일 날 그 대전 상고 학생들이 한 600명, 700명이 교내에서 데모를 시작을 해서 교문을 박차고 상고도 그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학교들도 교내에서 데모를 하고 그 밖으로 진출까지는 못하였지만 이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2.28 김동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2.28 경북고등학교를 중심으로의 데모가 있었고 3월 8일 우리 대전에서 그 대전 학생들, 고교생들의 데모가 있었고 그리고 3월 15일 날 마산에서
그 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3월 15일 날 그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마산 그 해변가에 떠오르는 이와 같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3월 15일 날 마산 의거 이후에 4.19 혁명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2.28, 3.8, 3.15, 4.19로 이어진 이와 같은 그래 4.19 혁명 전국적인 혁명에 이어 자유당 정부가 손을 들었죠.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데모 과정에서 그 서양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은 이 민주주의 발달 과정이 우리나라의 발달 과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은 약 한 300~400년 전부터 왕이 왕권에 대한 왕권 축소 투쟁,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해도 세금을 함부로 걷어들이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왕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세금을 많이 걷어서 궁전을 크게 짓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 핍박해지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성장한 시민 세력을 중심으로 긴 세월 동안 그때 당시에 시민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그 경제력을 갖고 참정권과 몇 가지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인 거죠. 아니 꼭 경제력을 가졌다기보다는 이제 시민 세력의 힘이 커진 거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경제적인 여력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 왕권 축소 투쟁을 긴 시간 동안 해오면서 그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이루고 또 권리장전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단계 속에서 점진적으로 서양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왕당파하고 시민 쪽하고 그렇죠. 공화당 쪽하고 왕당파와 시민파의 싸움도 있었고 이제 그것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구한 세월 동안에 조금씩 왕권을 축소 투쟁해 오면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됐고 이제 의회 정치가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가 2조가 망하고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은 후에 제4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과 동시에 정부 수립을 하면서 1948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해본 일도 없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러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도입을 해서 연습하면서 배우면서 해온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입니다. 일본은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두 개 뭐 이렇게 기호를 외워가지고 아니 다른 나라들도 뭐 미국도 예를 들면 무슨 당은 당나귀, 무슨 당은 코끼리 이런 식으로 뭐 상징성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되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들여와 놓고 사실은 민주주의가 뭔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투표가 뭔지도 사실은 해본 일도 없는 이런 속에서 도입하고 연습하면서 배우다가 12년째가 되는 48년 선거, 52년 선거, 56년 선거, 이 60년 선거가 되는 이 네 번째 선거, 정부통령 선거 때 이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차례로 데모가 일어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거쳐오는 동안에 사실은 맨 처음 자유당 정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옆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이 이게 2.28, 3.8, 3.15의 이은 4.19입니다. 그래서 헌정사적인 의의를 볼 때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불란서 대혁명과 못지않을 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자칫하면 무너질 뻔한 것을 맨 처음 막은 자유민주주의의 변곡점을 시정하게 된 이와 같은 첫 계기가 바로 2.28, 3.8, 3.15의 이은 4.1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사적인 의의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민주주의 헌정사적인 최초의 한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 대전이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전이 굉장히 긍지를 가져도 될 만큼 3.8 의식을 우리가 시민정신으로 내세울 만큼 시민정신으로 모아가야 할 만큼 뜻있는 이와 같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대전 원동초등학교 나오시고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지금 그 3.8 민주의거의 핵심적인 고등학교를 나오셔서 그런 거에 같이 시대를 같이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민주화의 주역으로 그 당시에는 어땠었나요? 저희 데모할 때는요. 저희는 1학년이었고 그 당시는 학생회 제도가 아니라 학도 호국단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학도 호국단 간부들인 2학년 형들이 사실은 이것을 소문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학도 호국단의 간부 몇 사람들이 주모를 해서 중동에 있는 어디 보문고등학교 학생회 가정에서 모의를 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알리고 근데 그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경찰의 정보망에 들켜가지고 그 이튿날 간부 학생들을 전부 다 한 20여 명을 당시 교장 선생님 관사로 전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데모를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1학년들이나는 이 데모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 교장 선생님 관사에 붙들려간 그 2학년 형들 중에 한 분이 몰래 담을 넘어와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담을 넘어와서 2학년 교실에 가서 전부 다 집합을 해라 해가지고 농구장에 모이면서 2학년 형들이 우리 1학년 방마다 쪽 다니면서 야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한다. 우리 데모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나가자 하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는 우르르 따라 나갔습니다. 내용도 정확히는 모르고 사실은요. 솔직히 그때 저희 심정으로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이와 같이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 사실까지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야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놈들이 국민을 속이는구나 옳지 못하구나 막연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뒤따라 나간 거지 사실은 부정선거가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참정권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정권을 송두리째 훔쳐가는 이와 같은 국민의 참정권을 무너뜨린다든지 하는 이런 커다란 정치적인 뜻은 사실은 모른 채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현재처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아마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도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다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거 요새처럼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속이고 옳지 않은 짓을 한다 하는 이런 다소는 막연한 뜻이었습니다만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협심과 정의심에서 나왔던 행동이지 나중에 저희가 이제 대학교도 가서 정당사도 공부하고 정치사도 공부하고 헌법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정말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구나 하는 것은 이제 뒤늦게 사실은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 과정에서 서울대도 다니시고 법도 공부하시고 행정부도 들어가서 차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2번을 이렇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회장님도 되셨는데 이번에 민주화 기념관이 그 위탁 운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전에는 관에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민간으로 들어오면서 예산도 조금 더 확대가 되고 몇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을 올해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3.8에 관한 정치사적인 의의나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사실 우리 대전 시민들이 그
그 3.8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 3월 8일 민주의거가 있었던 3.8 민주의거가 있었던 이것이 벌써 66년 전의 일입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리고 실제 3.8 기념관이 지어진 것은 1년 남짓 전입니다. 그리고 3.8이 국가 기념일로 된 것은 2018년이니까 겨우 7년 전에 국가 기념일로 3월 8일이 민주의거 기념일로 정해지고 실제 3.8을 민주의거로 법으로 규정해 준 것도 2013년이니까 그리 해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은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네. 그 당시 3.8을 구경했었던 사람들을 아마 제가 올해 80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80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렸기 때문에 거의 다 모를 겁니다. 모르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사적으로는 이렇게 의의가 큽니다만 교과서에 제대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기록이 없어요. 극히 4.19와 연관된 약간의 내용만 제대로 등재가 되어 있지. 그리고 4.19에 대해서도 서술의 면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2.8이다, 3.8이다, 3.15다, 4.19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에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민주주의로 규정받고 한 법적인 조치가 내려진 것도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교과서에 제대로 민주발전사에 대한 등재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동구라파에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사회주의를 포기를 하고 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습니다. 현재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련, 러시아, 그리고 중국, 북한, 그리고 소련 주변에 있는 약간의 나라 말고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는 큐바나 한두 나라지 사실 사회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10나라도 될까 말까 할 만큼 정도일 겁니다. 사회주의가 실패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거의 전향이 돼 있는데 그건 역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상에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에 우리가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한에는 변형된 사회주의 국가하고 왕조적인 국가지만 하여간 사회주의 국가가 하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인 교육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역인 의원이었을 때 독일을 여러 차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긴 시간 동안에 기독교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민주당도 사회민주당도 오랜 기간 동안에 정당 차원에서 정당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서독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습니다. 정당에서. 그리고 동독 장벽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동독을 흡수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자유민주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이 망한다는 게 몇 월 며칠 날 망합니다. 광고 내고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망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세계적인 여러 유리를 볼 때. 그럼 갑자기 통일이라고 하는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은 지금 2,500만 명이고 우리는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통일이 돼가지고 찍으면 다 자유민주주의로 확 다 잘 되리라고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북한은 투표를 하면은 99.999%가 투표를 해서 2,500만 명이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찍습니다.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아마
많이 찍어야 70% 참여하면은 다행입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예, 그러면은 5천만 명이 다 투표를 한다고 칩시다. 5, 7, 35, 3,500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예. 그러면 여기 2,500만 명 빼고 나면 1,000만 명이 남지 않습니까? 예. 이 1,000만 명 중에서 500만 한 명이 저쪽을 찍으면은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건데, 예. 이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우리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 하고 싶은 얘기 5천만 명 중에서 10%, 500만 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요. 우리나라가 늦었지만 예. 실제 3.8이 있고 4.19가 있고 이런 민주적인 여러 가지 발전 과정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네. 책에다가 등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늦었지만 네. 통일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돼야죠. 시카고 대학의 로빈슨 교수가 네. 1년 반쯤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택해가지고 이때까지 해왔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해왔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경제발전이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서 세계 6등이 될 만큼 3만 5천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산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된 이와 같은 좋은 나라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제도 선택의 제일 큰 이유라고 하는 주장이고 북한은 지금 우리와 똑같이 시작을 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6.25 때 피난도 많이 오고 뭐하고 한 바람에 그리고 북한은 많이 부서지기를 우리 남한보다 덜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형편이 나아서 초기에는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았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현재 북한은 국민들의 식생활도 보장이 안 될 만큼 굶는 사람이 많이 있을 만큼 사실 속된 말로 때거리도 해결이 안 되는 이 같은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운영체제인 사회주의 운영 제도 선택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새롭게 알리고 가르치고 민주주의는 스스로 배우고 지키고 하는 제도지 누가 갖다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3.8 민주의거 기념관은 앞으로 저희들이 맡으면서 이와 같은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주의의 중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영속 발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와 같은 일에 매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은 또 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학단지가 우리 대전에 있기 때문에 3.8 민주의거를 통해 가지고 민주화에도 대전이 대한민국을 민주화하는데 사실은 선봉장이 선 도시이지만 3만 5천 불, 4만 불로 올라가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선진국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대전에 있는 과학단지가 중심이 돼서 사실 이뤄냈습니다. 우리 대전은 민주화와 선진화를 함께 앞장서서 이끌고 선진화의 실질적인 중심체가 대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느 도시 못지않게 민주화와 선진화를 함께 이룬, 함께 추진하는 이와 같은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종시가 이제 곧 이제 국회가
설계 예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 청사가 다 완공이 되면 몇 해 안에 국회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대통령실도 아마 내려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대전, 충남, 세종 여기가 통일시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통일시대 수도가 되는 여기에서 선진화와 민주화가 함께 이루는 통일시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발상지로서 우리가 자긍심 있게 이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여러 시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 중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음악회, 역사탐방, 뭐 신앙송대, 백일장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 어려운 점을 실토를 할까 합니다. 저가 1960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저 2학년 형들과 또 대전 상고다, 대전 공고다, 다른 학교들도 저희 같은 세대인 사람들이 예. 다 이제 80대 중반 정도가 거의 됐습니다. 예. 자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 회원이 700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예. 많이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7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100명 남짓을 빼놓고 나면은 전부 다 노인들이십니다. 근데 이 38 민주유고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젊고 활동력 있는 분들이 많을 때 이 기념관이 운영이 잘 되고 이와 같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와 같은 일들의 일꾼들이 젊고 씩씩한 사람들이 많을 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연 수명이 얼마 남지 않고 이런 회원들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38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양 강좌를 시민들에게도 하고 새로운 회원들에게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회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38 아카데미를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인쇄 매체로 저희가 개간지도 만들고 뭐하고 했습니다만 요새는 우리 지하철 타보면은 신문 읽는 사람, 책 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부부끼리 같이 앉아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편이 어렵습니다만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시민들의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 회원들과도 연결이 되고 홍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젊은 모든 능력 있는 분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저희 회원으로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봉사를 하러 좀 나와주세요. 후원회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는 것이 장본인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뜻으로 저희들의 있는 사정을 솔직하게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이렇게 돼서 달란트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 사람의 전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는 시간에 요만큼씩만 보태가지고 해주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열성 있으신 분은 좀 시간을 또 많이 내주시면 되시고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큰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저희 기념관에 자주 찾아도 와주시고 또 기념관의 행사에 참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3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가 노령화가 되면서 많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셔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게 그 일을 해주고 대전의 민주화의 정신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우리 세종 FM하고 한밭 FM의 청취자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김동수 사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세종 FM이 장차 통일 시대에 아주 주 언론기관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이쪽도 좀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 그 3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와 협력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방송은 세종 FM 98.9MHz, 한밭 FM 93.7MHz로 방송이 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우리 38 민주이거 TV를 통해서도 다시 시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